만약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현실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뮬레이션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설계자가 바로 당신의 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정신승리를 넘어 당신의 뇌가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그 현실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창조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감춰진 메커니즘을 파헤쳐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범한 95%는 평생 모르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 이 작은 우주는 매 순간 수천 수만 개의 신경회로를 통해 현실을 재창조합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찍는 카메라가 아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상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예측하는 기계에 가깝죠.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은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짓는다고요. 극성의 법칙을 아시나요? 뜨거움과 차가움, 성공과 실패처럼 정반대 같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같은 본질의 양끝이라는 개념입니다. 과학적이라기엔 무리가 있지만 심리학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세상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빠르게 나누어 판단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위협인가? 기회인가? 뇌를 하나의 컴퓨터라고 가정해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의 이분법적인 자동인식은 이걸 두 가지 로그 파일 중 하나에 저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러 로그 또는 인사이트 로그. 예를 들어 사업 매출 감소라는 똑같은 사건에도 누군가의 뇌에는 치명적 오류 발생, 목표 실패, 자원 고갈, 반복 금지 이렇게 에러 로그로 기록이 됩니다. 완전한 손실로만 인식하는 거죠. 반면 다른 누군가의 뇌에는 중요 데이터 확보, 시장 반응 확인, 다음 시도 개선점 도출 이렇게 인사이트 로그로 기록됩니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혹시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같은 뻔한 소리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무조건적인 낙관은 때때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어서 더 큰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나의 인식이 사건의 본질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로그에 어떻게 기록할지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자, 선택의 문제라고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쏟아지는 정보 중 극히 일부, 단 5%만을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의 기존 인지구조로 자동 완성돼 버리죠. 당신이 보는 현실의 95%는 뇌가 자동으로 완성시킨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세상의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여기에 각자의 과거 경험, 믿음, 기대 같은 직관이 개입해 의미를 부여하고 다채로운 해석이 더해지면서 각자의 현실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성격, 성향, 그 고유한 설계도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 열심히 한 프로젝트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자양분 삼아 다음번엔 본때를 보여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진가를 몰라볼 뿐이라며 오히려 그 평가를 비웃기도 합니다. 또 깊게 자책을 하긴 하지만 도태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동시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담담히 초연하게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 전혀 다른 반응. 같은 사건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에러 로그 혹은 인사이트 로그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이 정답일지는 정해진 게 아니죠. 바로 여기, 이 정해지지 않음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효과가 없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에디슨의 실험실은 어쩌면 수많은 에러로그로 가득 찬 기록 보관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방대한 에러들 속에서 패턴을 읽어냈고 그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결정적인 인사이트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에러 로그가 인사이트로 변신한 순간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에디슨이 모든 신호를 이건 분명히 될 거야 라는 긍정적 기대, 즉 인사이트 로그로만 채웠다면 어쩌면 치명적 결함을 놓치고 더 큰 좌절을 맛봤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에러 로그를 끝으로 보지 않고 이 방식은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유용한 인사이트로 바꾸는 선택인 거죠.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삶에 정해진 의미란 없기에 우리 각자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95%의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날씨에 맞춰 입을 옷을 고르듯이 상황에 따라 생각이 좌우되죠. 하지만 현실이 우리의 해석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한 인지 리팩토링이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내포한 다양한 가능성이나 숨겨진 본질을 찾고 나의 도덕적 혹은 논리적 기준에 비추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의미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좌절 앞에서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창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 현실은 때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르쳤듯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해석뿐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해석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신승리와 다른 현실의 한계를 역이용하는 창조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 인지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뇌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알은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고 이 알므로 인해 삶이 변하는 사람은 분명히 생깁니다. 언베일 퍼스널리티는 바로 이 깨어남의 여정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당신 내면의 심연을 탐구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찾아 현실의 진정한 설계자로 거듭나는 길. 그 길을 저희와 함께 걷고 싶다면 언베일 퍼스널리티에서 당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약속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어떻게 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지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졌음에도 평생 외부 환경과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설계도를 직접 수정하고 삶을 빚어가는 창조자가 되시겠습니까? 언베일 퍼스널리티와 이 영상을 접한 당신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휘둘리던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죠. 노예로 살 것인가, 창조자로 살 것인가?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